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아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인 레닌그라드 봉쇄 돌파를 기념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소련군과 민간인들은 무려 872일 동안이나 지속된 독일의 봉쇄를 뚫고 회랑을 조성했습니다. 레닌그라드 봉쇄로 소련은 100만 명의 민간인과 50만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집단서방 컬렉티브 웨스트의 침략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을 레닌그라드 포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국 기념대에 화환을 바치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레닌그라드 봉쇄 당시 나치 독일과 지금의 집단서방은 비슷합니다. 레닌그라드 봉쇄에 참여한 나치 독일군에는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 스웨덴, 스페인 블루사단의 SS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제관계를 고려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지는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방의 대러 압박이 부당한 만큼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힐 때가 됐다고 러시아 군사 역사학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유럽연합군과 다시 대결하고 있다면서 레닌그라드 봉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조국 전쟁 참전 용사와 포위를 겪었던 레닌그라드 주민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 당시에도 프랑스군이 다른 유럽의 군대까지 몰고 왔다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1812년의 조국전쟁, 1941년에서 45년 사이의 대조국 전쟁에 이어 다시금 집단서방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그라드 봉쇄는 러시아 국민을 겨냥한 대량 학살이나 다름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테러 운동을 제거하기 위한 러시아의 작전은 수많은 악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이후 키예프 정권은 수백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거듭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군사작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의 주거지역에 폭격을 가한 사실을 보면 전쟁 개입은 결국 옳았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방산업체 알마즈 안테의 콘체른의 오브호프 공장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대조국 전쟁 때도 남성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여성들은 군수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했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알마즈 안테 콘체르는 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생산량이 미국의 3배, 전 세계 총합에 맞먹는다고 과시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러시아의 무기 재고가 바닥났느니 뭐니 떠들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는 군수 지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금 강조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모스크바가 돈바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 밝혀진 것처럼 코가 꿰어 속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돈바스에 대한 키예프의 적대 행위는 2014년 이후 멈춘 적이 없었다면서 특수군사작전은 그 전쟁을 멈추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유럽을 지배하려는 미국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서면 약속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가능성과 미국의 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작전의 목표는 핵심적이고 정당한 안보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사 인프라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키예프는 자체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할 자유가 없으며 서방의 괴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의제를 다룰 수 없다는 레토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제안에도 대응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의미 있는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11월 조 바이든의 요청으로 세르게이 나리슈킨 대외 정보국 수장과
윌리엄 번스 CIA 국장 간의 접촉이 터키에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공개적 입장 말고는 별 얘기가 없었다면서 이제 러시아는 미국의 친구가 되자고 먼저 쫓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또 서구와는 평소 같은 비즈니스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속을 만큼 속았다면서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워싱턴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방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와 아프리카는 협력 메커니즘을 재정비하는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호 무역 결제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취지입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2023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프리카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면서 무역 투자를 위한 새로운 도구와 서플라이 시스템, 결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새롭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러시아 제재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조 바이든은 거의 50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불러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 편에 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어느 편에 설 생각도 없는데 느닷없이 반러시아 대열에 동참하라는 것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의 악의적인 러시아 활동 방지라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날레리 판도르 남아공 외교부장은 황당한 법안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판도르 외교부장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동맹 입장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게 됐습니다. 남아공은 2022년 2월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 7월에 있었던 코미디 같은 에피소드를 털어놨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이 아랍연맹에서 연설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는 아랍 국가들에게 러시아를 배척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연맹은 라브로프 부장을 초청해 1시간 동안이나 연설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랍연맹이 미국의 압박을 무시한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라브로프 부장과 기념사진도 찍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라브로프 부장의 연설이 끝나자 아랍 리더들은 그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이 같은 황당한 에피소드를 밝히면서 이 얘기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촬영 금지 요청은 아랍 국가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라면서 그래도 그들이 정치적인 용기를 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